자, 이제 그 아까 내가 연립일차 부등식을 하려다가 너무 좀 요거는 그렇게 너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라 요거 그냥 넘어가도록 너네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알겠지? 그거 한번 하고 잠깐만 요거 뭐 요런 거나 한 번만 해볼까? 요런 거 807번 이런 거 있잖아, 그지? 806번 요런 문제 그죠? 요런 거나 좀 한번 해볼게. 수진의 반 학생들의 소방 교육을 받기 위해 최대 4명씩 앉을 수 있는 긴 의자가 여러 개 이렇게 있는데 한 의자에 3명씩 앉으면 학생이 5명이 남는데 4명씩 앉으면 의자가 1개가 남아. 그래서 가능한 의자의 최대 개수인데 자 이게 뭐 그죠? 4명씩 앉을 수 있는 긴 의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또 변수를 이거를 뭘 변수로 잡아야 될까를 뭐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학생이 의자에 앉는 거죠. 학생이 의자에 앉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할 때 뭐 3명씩 앉으면 학생이 5명이 남는 상황. 그리고 4명씩 앉으면 의자가 1개가 남아. 이 4명씩 앉았을 때 이게 쭉 이렇게 아니라 빈 의자가 하나가 남았어. 그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이 4명씩 앉았을 때 의자가 1개 남았다라는 거는 이 마지막에 꼭 4명이 다 앉아있을 거라는 그 보장이 없다는 얘기지. 이 4명이 다 앉지 않을 수 있잖아, 그지? 마지막 의자는 1명이 앉아도 돼. 그런 상황이야, 그죠? 이거 우리가 사실 중학교 때도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일단 미지수를 x에 대한 설정을 먼저 고민할 때 학생이 아니라 의자 수를 보통 x라고 보통 규정을 하죠.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의자 수를 x라고 두면 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3x 플러스 이렇게 일단 먼저 고민을 해야 돼. 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부등식 세우는 부분은 아까 내가 고민했듯이 마지막 의자에 꼭 1명이 뭐 4명이 꼭 다 앉아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1명이 앉아 있는 거에서부터 4명이 다 앉아 있는 것까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돼, 그죠? 그래서 학생 수 자체는 마지막 의자에 1명이 앉아 있는 거에서부터 4명이 다 앉아 있는 것까지. 알겠지? 이거는 학생 수야. 3x 더하기 5. 4명씩 앉으면 학생 5명이 남는다라는 거는 원래 얘기했던 거고 4명씩 앉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죠? 그래서 4명씩 앉는 경우 이렇게 4명씩 앉는 경우 의자가 하나 비었는데 그 마지막 의자에는 1명이 앉을 수도 있고 4명 다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전체 의자의 개수는 x개인데 근데 사실 그러면 확실하게 4명이 딱 앉아야 되는 의자는 그러면 이거는 비어있는 의자만 빼는 게 아니라 확실하지 그 마지막 의자 그러니까 비어있는 그 앞에 있는 의자에도 몇 명이 앉아있는지를 지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4명이 다 앉아있는 의자는 x 빼기 이게 2개를 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우죠. 그래서 얘는 4에 x 빼기 2에서 플러스 1에서부터 그죠? 4에 x 빼기 2에서 4명이 다 앉아있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풀면 돼, 그죠? 요것도 똑같아. 807번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차 부등식인데, 이제 2차 부등식이 상당히 내용이 좀 중요하지. 요거는 처음에 좀 요 틀이 좀 잘 안 잡히면 계속 좀 헷갈리는 내용인 것 같아. 그래서 요게 지금 유형이 쭉 이렇게 좀 뭐 펼쳐지는데, 사실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만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다면,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는, 좀 연습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거든. 그죠? 그래서 뒤에 또 이런 연립부등식 내용까지 쭉 펼쳐지네. 그죠? 여기까지 펼쳐지는데. 자, 오케이. 그래서 한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그지. 그럼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2차 부등식의 풀이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차 부등식은 우리가 이제 뭐 y는 ax 제곱, 그죠?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얘기했을 때 이 그래프가 만약에 뭐 a가 물론 그렇지, a가 뭐 양수도 있을 수 있고 a가 음수일 수도 있지만, 그죠? 어쨌든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되는 상황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죠? 그리고 또는 이거 0보다 크니까 참 이런 그래프가 아니구나, 그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죠?
또는 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지?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이게 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만약에 0보다 나는 큰 거를 얘기하고 싶어. 그럼 0보다 크다라는 거는 뭐가 0보다 크냐 이거지. 함수가 y가 0보다 큰 거야.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x에 의한 요 함수값이 0보다 큰 거야. 그럼 함수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이건 x축이고 내가 y축은 굳이 뭐 표현을 안 했잖아, 그지? y축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 y축에 대한 부분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위쪽을 뜻하는 거야. 위야, 위. 알겠죠? 그래서 위를 뜻하는 거라 위에 대한 어떤 위쪽 설정이 일단 중요한 거야. 위쪽 설정. 그래서 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정이 중요한데 위에 대한 설정. 그러니까 0보다 크다라는 거는 결국 위를 뜻하는 거야. 그지? 위에 있는 어떤 x의 범위를 구한다 이 뜻이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 그럼 얘는 뭘 구하는 거야? 근데 이건 아래를 구하는 거야. 아래. 0보다 작은 거 아래를 구하는 거죠. 맞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뭐 얘도 뭐 다르니? 얘도 똑같아. 여기서도 역시 0보다 크다 그러면 위를 구하는 거야. 그죠? 요거 0보다 작다 그러면 얘는 어디를 구하는 거야? 아래를 구하는 거야. 잘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앞에서 이제 2차 방정식을 배워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또 그리고 이제는 2차 부등식을 가지고 이러한 2차 함수 그래프에서의 위아래에 대한 판단인 거야. 이게 바로 부등식의 핵심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2차 부등식 문제를 풀 때 물론 자꾸 연습하다 보면 그냥 바로 풀리게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고민하는 그런 연습 과정이 필요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사실 이 부등식부터는 점과 좌표도 있고 직선도 그렇고 원방도 그렇고 도형이동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는 뭔가 이 그림을 그려야 돼. 이건 도용단원이야. 알겠지? 도용단원이기 때문에 도용단원은 대수의 문제와는 달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딱 그냥 막 써지는 어떤 그런 풀이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뭔가를 그려서 고민을 하고 물론 거기에 이제 풀이 과정에서는 대수적인 풀이가 물론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한 구조 자체가 좀 달라지는 부분을 우리가 전에 원방에 하면서 얼마나 그런 얘기를 내가 했어,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과정으로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y는 뭐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내가 이거를 푼다. 그러면 뭐 이게 0이야. 그러면 이게 방정식이잖아. 이거지, 그지? 여기 인수분해를 하면 얘는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2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3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 0 된다 그러면 뭐 얘네만 얘기하는 거고. 근데 지금처럼 얘가 0보다 크다 그럼 어디를 얘기하라고? 위를 얘기하라고. 큰 거니까. 그럼 위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라고. 위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죠. x는 3보다 크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지? 마이너스 1일 때는 0이야. 근데 마이너스 3일 때는 양수잖아. 그러니까 양수여야 되잖아. 그지? 이쪽에 있는 거는 다 함수값이 다 양수잖아. 위로 올라가잖아. 그죠? 여기서는 어때? 음수잖아. 그지? 여긴 다 음수잖아. 그죠? 그지? 3보다 클 땐 다 양수잖아. 그죠? 요런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리고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그럼 이건 아래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 이게 기본적인 풀이야. 알겠지?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또 어떤 이제 그래프에 대한 어떤 상황을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막 그지? 이차함수 그래프가 꼭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절대 외우는 게 아니야.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이제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야? 그지? 이게 만약에 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야. 이게 0보다 커야 돼. 근데 여기서 딱 접해. 만약에 x는 알파에서 딱 접했어. 그럼 얘를 뭐라고 할 거야? 0보다 큰 거지. 그럼 다 0보다 크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안 되네. 왜냐면 이건 딱 알파를 집어넣으면 딱 0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답을 하는 거야. 그치? 왜냐면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만약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되면 0보다 크다 그러면 이건 모든 실수가 되겠지. 다 0보다 크잖아. 다 위에 있잖아. 어떠한 x값을 집어넣더라도 다 0보다 크잖아. 그죠? 그런 이야기고. 맞지? 그리고 어떤 모양에 따라서 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에서 만약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큰 거를 구하라. 0보다 큰 게 없잖아. 그죠? 여기 없잖아. 여기 없잖아.
이건 해가 없는 거죠.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그래프의 어떤 그런 판단이 일단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보통 얘기를 할 때 내가 이거를 그릴 때 이제 그래프를 막 6개를 그려서 내가 설명을 예전에 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을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그래프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그죠? 일단 잠깐만 여기서 카톡이 자꾸 와서 잠깐만 끊을게.